먼저 삼각함수의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성질들 잠깐 보자. 첫 번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야 다.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 ABC 요 각 A 있죠. 이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었어. 만나는 점을 제가 D라고 했어. 그렇다면 뭐 여기를 뭐 스몰 c, 여기를 스몰 b라고 할 것이고, 뭐 여기를 x, y, z라고 했었을 때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첫 번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성질 뭐가 있을까요? 사인. 아니, 중학교 때. 중학교 때요? 그 X, Y는 아니. 이거 아니고 숫자 아니에요? 여기서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얘는 수선의 발 내린 게 아니어서 그건 조금 이따 갈게. 얘는 그 각의 이등분선을 그은 거거든. 제목부터 먼저 적자. 여기 좀 이따 필기할 때 1번. 각의 이등분선이야.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성질은 옆변의 길이의 b, c 대 b가 밑변의 b인 x 대 y랑 똑같아. 기억나지 이제? 이거 뭐 그런 느낌 들 거야. 그죠? 맞지? 그래서 옆변의 b가 그래서 밑변의 b랑 같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두 삼각형으로 쪼개지니까 이 ABD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S1, ACD의 넓이를 S2라고 잡는다면 어차피 같은 높이를 쓸 거거든. 이 높이를 쓸 거 아니야? 이 높이. 그죠? 어떻게 할까? 요 높이를 쓸 거란 말이야. 그치? 두 삼각형 모두. 따라서 얘네들은 옆변의 b가 결국에는 밑변의 b랑 똑같고, 그 밑변의 b는 결국엔 넓이의 b 랑 똑같아지는 거죠. S1 대 S2랑 같아집니다. 맞아. 그 다음에 이건 이번 시험 범위에서도 쓰일 건데, 우리가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 삼각형 ABC에 대한 넓이가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로 쪼개지죠. ACD로 쪼개지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나와. 그렇다면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 기억나? 그죠?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주어졌었을 때. 그치? 따라서 2분의 1 BC 사인 2세타가 됐을 거고, 얘의 크기는 삼각형 ABD의 넓이 2분의 1 CZ 사인 세타와 그 다음에 2분의 1 BZ 사인 세타로 연결될 수 있죠. 괜찮아?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문제가 나오면 이걸 좀 떠올리면 좋아. 알겠지? 그런데 뭐 지금 잠깐 헷갈려 하는 것 같으니까 미리 잠깐 땡겨 봅시다. 직각삼각형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들이 있었어. 그것이 뭐였었냐면 얘랑 비슷한 그림이긴 한데, 그것은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리 그은 거예요. A, B, C가 있고, 뭐 여기는 스몰 c, 스몰 b, 여기는 스몰 a, 뭐 h의 x, y 이렇게. 지금 위에 그림과 구분을 줘야 돼. 위에 거는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 우연하게 D라는 점과 만난 거고, 얘는 지금 A라는 점에서 정확하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거야.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닮음에서 나왔던 거죠. 이것도 첫 번째 뭐였었죠? C제곱은 전체 도형과 이 도형이 닮았기 때문에 나왔던 공식이었어요. C제곱은 전체 곱하기 자기 쪽. 그렇죠? 두 번째, 또 전체 도형과 이 직각삼각형도 닮았죠? 그래서 나왔던 게 B제곱은 전체 곱하기 자기 쪽.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얘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고 본다면 아빠랑 첫째, 둘째가 닮았으니까 당연히 첫째와 둘째도 서로 닮았겠죠? 그 닮음에서 나왔던 게 뭐였어? H제곱은 XY.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연습했었던 BC는 AH. 그쵸? 이런 공식들도 있었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또 직각삼각형에서 또 나올 만한 성질이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가 삼각비에서 배웠었던, 잠깐 봅시다.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이 있어. 이 길이를 R이라고 본다고,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기를 세타, 여기를 R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길이는 R 사인 세타, 이 길이는 R 코사인 세타로 표현되는 거, 그죠? 이건 직각삼각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여기가 세타, 밑에 변이 주어졌었을 때 내게 뭐냐고 물은다면 A 탄젠트 세타.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꼭, 아니 오늘 필기하는 건 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언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니까. 네, 여기까지 필기 좀 해주시죠. 이번엔 다시 이런 것도 삼각형 성질 중에서는 이런 성질도 좀 곧잘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파푸스의 성질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림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는 증명할 게 아니라 이제 외워야 되는 거라서 여기에 마찬가지 중점을 연결한 거예요. 아까 아까 그 각의 이등분선이랑은 다르죠. 아까 각의 이등분선은 각이 같았다는 뜻인 거고 지금 각이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중점을 그냥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기를 C, B라고 잡고 여기를 Z, 여기를 X, 똑같이 여기도 X, X 같은 길이니까 여기서의 파푸스 정리는 뭐였을까요? 중선 정리라고 불리는.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 기말고사 범위였는데. 네.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였었어요.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Z제곱, 얘가 같단데 그냥 같기에는 좀 짧아 보이는데 B제곱 C제곱이 훨씬 더 커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냥 같기에는 같다는 맞는데 같기에는 얘가 좀 짧으니까 2배. 이게 바로 중선 정리였어요. 괜찮을까요? 이것도 이제는 그냥 암기를 해주실 때가 된 거예요. 요 중선 정리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삼각형이 마무리가 됩니다. 삼각형에 대해서 삼각형에 나와 있는 성질들. 이번엔 원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원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뭐 원에서는 평상시 수업 시간에도 몇 번씩 얘기를 했었던 거라서 그냥 잠깐 보면 신기하다. 우선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원에 대해서 지름이 나왔어. 이게 지름이에요. 뭘 해야 될까요?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름에 대한 원주가, 좀 이따 원주각에 대한 성질을 말씀드리겠지만 90도죠. 그 다음에 또 원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지름이 아니라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현이 있는 거예요. 현은 어떤 성질이 있죠? 맞아요. 90도고 또 이렇게 2등분? 네. 2등분.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그죠. 이건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2등변 삼각형이어서 수직 2등분입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접선은 또 뭐가 있죠? 90. 맞아요. 90도로 맞는다. 그래서 접선이 있는데 수직 표시를 안 해? 이건 문제 풀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 현이 있는데 수직 2등분을 안 해? 이것도 문제 풀 의지가 없는 거고. 지름이 주어졌어? 그런데 90도 안 찾아? 그렇다면 얘도 문제 풀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꼭 해주셔야 되네요. 그리고 보조선을 그어야 될 때가 있는데 보조선을 그는 문제 중에서 종종 나오는 게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접하고 있어요. 왜 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조선을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시게 되면 여기에 만나는 점 하나가 생기죠. 이것이 바로 두 원의 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접점과 중심은 일직선상에 놓인다. 그리고 내부에 내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과 이 원이 이렇게 해서 안에서 만나. 이렇게 안에서 만나더라도 마찬가지야. 접점 있죠? 중심과 중심은 일직선상에서 만나기 때문에 접점으로부터 중심을 찾아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으셔야 돼요. 뭐 여기다 이렇게 더 그으면요. 뭐 그거는 자유고요. 아무튼 보조선을 이쪽으로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되면 이 중심 거리가 당연히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의 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 중심 거리 얘와 얘 사이에 대한 거리는 당연히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빼는 것이 됐을 것이고,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었냐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들. 다음 같은 원이 있는데요. 중심각이 있으면 이 중심각에 항상 원주각은 절반인 거죠. 따라서 여기가 세타라면 얘는 항상 2세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원주각은 항상 어디에 원주를 닿든지 간에 항상 세타로 일정하죠. 그죠?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성질들이 있죠. 내접사각형. 어떻게 못생겼든지 간에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180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 성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빈출은 조금 낮지만 그래도 알아둘만 하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외부에 있는 점 P에서 이렇게 해서 접선을 그리고 여기에 할선, 두 개 점에서 만나는 할선을 그었어요. 만난 점을 T, 제가 여기를 A, B라고 잡는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공식은 PT에 대한 제곱은 PA 곱하기 PB라는 성질을 활용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알아두면 표현합니다. 이것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지기 때문에 삼각형 PTA와 삼각형 PTA와 PBA가 서로 닮음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나온 거니까 PT 제곱은 PA 곱하기 PB, 앞대가리 곱하기 전체. 알겠지? 그래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점에서 너무 좋다. 못 그려도 그냥 대충 그려도 그림이 원이 예쁘게 그려져. 역시 문명이 이기야. 내부점에서 할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만나는 교점이 총 4개가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를 A, B, C, D라고 잡는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PA 곱하기 PB는 앞대가리 곱하기 전체는 뭘 것 같아요? 딴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요. 이렇게 PC 곱하기 PD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대가리 곱하기 전체는 앞대가리 곱하기 전체. 알겠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부에서 할선을 긋는다면 얘도 마찬가지 PAB CD가 주어져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됩니다. 여기서도 그냥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죠? 뭐 AP 곱하기 PB는 CP 곱하기 PD. 그죠?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선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 여기를 제가 세타라고 잡는다면 아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냐면 세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삼각형 PCA와 삼각형 PBD, 커다란 삼각형이 AA 닮음이 돼요. 그러면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여기서도 제가 이걸 이렇게 긋게 되면 원주각의 크기가 아까 같다 그랬었죠. 호 AD에 대한 원주각이 이렇게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 PCA와 삼각형 PDB에 대한 그 삼각형이 마찬가지 닮음이 돼요. AA 닮음.
막꼭지가 똑같고 세타 똑같으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식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좀 편할 수 있다. 알겠지? 빈출 난이도는 파란색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좀 필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고민해 볼까요? 전에 한번 싹 정리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삼각형의 넓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2분의 1 곱하기 뭐 밑변 곱하기 높이, 그죠?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뭐 이 길이를 A라고 보고 여기를 높이 H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2분의 1 A 곱하기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또 여기 직각삼각형이네 해서 나왔던 게 뭐야? 이 길이를 C라고 보고 이 길이를 B라고 본다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H는 C sin B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H가 C sin B가 되면서 2분의 1 AC sin B라고도 나타낼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두 변각의 끼인각이 주어지면 2분의 1 AB 또는 2분의 1 AC sin B에 해당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공식도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공식이죠.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공식이에요. 참고 삼아서 이 삼각형에서 나오면 안 됩니까? 그렇죠. 이 삼각형에서도 H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H는 뭐야? B sin C? 맞지? 네. 이 삼각형에서도 빗변 주어져 있고 내 거 구하는 거니까, 그죠? 얘가 바로 H가 됐을 거라고.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식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양쪽을 sin B로 나눠주고 sin C로 나눠주면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라고 나올 수 있죠. 이게 뭐야? 사인 법칙이죠. 아, 네. 맞죠. 여기에 이제 sin A분의 A만 붙고 이 값이 2R이다라는 것만 나오면 얘가 바로 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인 법칙이 유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 말 그대로 사인 법칙 나왔으니까 sin B 대신에 2R분의 B를 넣을 수가 있죠. 그렇죠? sin B분의 B가 2R이니까 양쪽에 sin BC 곱해주시고 양쪽을 다시 2R로 나눠주시면 sin B는 2R분의 B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2R분의 B를 집어넣어 주시면 4R분의 ABC죠. 물론 이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왜 sin B를 건드려? A랑 C를 건드리자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A는 2R sin A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도 2R이 됐을 테니까 C는 뭐가 되는 거야? 2R sin C죠. 맞아요? 따라서 2분의 1에 2R sin A, 2R sin C 곱하기 sin B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2R 제곱에 sin A, sin B에 sin C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삼각비가 주어지고 반지름만 주어져도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헤론의 공식이라는 것도 있죠. 이거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이때는 우리는 헤론의 공식을 쓸 수도 있는데 알아두면 빠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있을까요? 789?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쳐봅시다. 다음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다음에 이 넓이를 물어봤어. 그렇다면 어떻게 원래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수선을 내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x로 잡고 여기를 8-x로 잡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우리는 밑변을 알기 때문에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이 높이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7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h제곱, 또 이쪽에서 9의 제곱은 8-x제곱 더하기 h제곱. 그럼 두 식을 빼시면 7제곱에서 9제곱을 뺀 게 x제곱에서 8-x제곱을 뺀 것과 똑같죠. 그렇죠? h제곱이 소거됐을 테니까. 그럼 여기서 x값이 구해지고 x가 구해지면 h도 구해질 테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될까요? 아, 요렇게 하면 되겠다는 느낌만 있으시면 돼요. 다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볼게요. 지금 7, 8, 9로 이루어진 넓이 구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밑변이 8로 고정시켜 놨으니까 그럼 높이만 알면 되잖아. 그쵸? 높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직각삼각형이 생겨난 거야. 그래서 이쪽을 x, 그럼 이쪽은 8-x가 됐겠죠. 그럼 이쪽에서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래쪽에서 마찬가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괜찮아요? 그럼 양쪽에 h제곱이 똑같이 있으니까 소거되고 나면 7제곱 빼기 9제곱은 x제곱에서 8-x제곱 뺀 것과 똑같다.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차 방정식이에요. 그 값을 통해서 x를 구하시면 피타고라스를 써서 h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넓이 구할 수 있었겠죠. 이해돼요? 이 과정을 겪으셔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으시거나 하면,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헤론의 공식을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때는 세변의 길이가 a하고 b하고 c라면 그때 그냥 p라는 값을 한꺼번에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세변을 2로 나눈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때에 대한 넓이는 루트에 p 곱하기 p-a, p-b, p-c와 같아집니다. 이해될까요? 이것이 바로 헤론의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좌표가 주어질 때예요. 좌표가 주어질 때 넓이 구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좌표가 주어질 때는 먼저 첫 번째, 만약에 삼각형이 어느 한 변이 축과 평행해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야. 이렇게 되면 얘를 밑변으로 생각하시고 얘를 높이로 계산해 주시면 되죠. 뭐 y축과 평행에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뭐 요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얘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이렇게 높이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축과 평행하지 않다면 뭐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 축과 평행하지가 않아. 그렇다면 가장 무식한 방법은 크게 직사각형을 그려서 직사각형에서 이제 직각삼각형 3개를 빼시면 되죠. 제가 무식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거죠. 뭐 시간만 많다면 이렇게 해서 푸셔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냥 이건 참고 삼아서 그냥 전체 직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 3개를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혹시라도 이걸 구할 수 있다면 제가 여기서 수선해봐요. 축과 평행한 수선을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삼각형 ABC 입장에서는 수선은 아니지만 여기 만나는 점 D가 생길 거예요. 그럼으로써 삼각형이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죠.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의 길이를 제가 H1, 여기의 길이, 여기 수선까지, 연장선에서 수선까지 근 것을 H2라고 잡고, 그 다음에 만나는 점 AD까지의 길이를 A라고 잡는다면 얘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1과 2분의 1 A 곱하기 H2를 더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A의 높이는 H1 더하기 H2와 같아지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축을 반대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었겠죠. 이걸 이렇게 잘라서 그럼 만나는 점 얘를 뭐 F로 잡는다면 CF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H1, 얘를 H2를 잡으면 어차피 동일한
문제 해결 방법이 될 테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두시고. 근데 또 이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신발끈 공식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좌표가 어차피 좌표 평면에 주어진다는 얘기는 좌표가 다 주어진다는 얘기니까 좌표가 만약에 x1, y1, x2, y2, x3, y3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다면 얘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의 절대값 x1, y1, x2, y2, x3, y3 그 다음에 처음에 적었던 x1, y1까지 적어주시고 이쪽 길이 곱한 것들 다 더해주시고 이쪽 길이 곱한 것들 다 더해서 절대값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 각각에 대한 합과 각각에 대한 합을 빼서 계산해 달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얘에 대해 넓이를 계산할 수도 있다. 만약에 숫자가 복잡해진다면 어차피 얘는 이 삼각형의 요 만난 점, 요 B 있죠? B를 원점으로 붙여버리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평행이동을 해서 정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이해될까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0,0으로 잡아버리면 공식 전체가 굉장히 좀 쉬워지죠. 괜찮을까요? 똑같이 대신 어느 한 점을 0,0으로 만드는 것만큼 나머지 점들도 똑같이 평행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외우란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대신 스스로 내용을 정리할 수는 있으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네, 마찬가지 내용 정리 한번 해보시고 필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게 또 있었을까요? 또 배울 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가끔 가다가 내접하는 삼각형. 제가 이거는 문제를 풀다가 이것도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값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삼각형에 대한 최대값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뭐 산술기가 떠오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2차 함수 뭐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보통 내접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다음 같은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A, B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점 C가 있는데요. C는 이 원위를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ABC요? 삼각형 만약에 C라는 점이 있는데 이 원위에 있어요. 이렇게 수직할 그렇죠. 맞아요. 반드시 지금처럼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 내에 있는 점 C여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2차 곡선, 2차 함수 아니면 뭐 산술기 이런 거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뭐 같은 원리로 지름이 있어. 마찬가지. 넓이의 최대가 딱 중앙에 있어야 된다고. 딱 중앙에. 이렇게 있어야지 넓이가 이렇게 돼야지 넓이가 최대가 돼요. 그리고 또 AB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도 똑같이 그쵸. 얘도 이쪽은 이번엔 밑에 있을 때죠. 넓이가. 그죠?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한번 더 필기 좀 해주시죠.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도 해봅시다. 공간 괜찮아요? 너무 많죠? 조금 어차피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필기하면서 한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 활용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혹시라도 그런 거 있잖아. 문제를 풀다가 이거 중学때 배웠던 것 같은데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 못 푸나 보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문제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정리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또 다른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라고. 우선 첫 번째, 사각형 중에서도 예쁜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물론 지금 밑변 곱하기 높이 지금 그거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은 지금처럼 이렇게 A, B 세타가 주어지면 보조선을 긋게 되면 삼각형이 두 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따라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 B 사인 세타랑 똑같아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서 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거,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것이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일반 사각형이에요. 못생긴 사각형 같은 경우에 넓이를 구하래. 그렇다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첫 번째는 반으로 잘라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이 엄청 많았잖아. 따라서 자르고 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대로 해서 넓이 구해주시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대각선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에 대각선을 이렇게 긋고 이쪽에 대각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이루고 있는 각 세타가 있었을 때 이 대각선에 좀 기억이 나시려나요? 쭉 평행한 선분을 긋고 또 평행한 선분을 또 이쪽에서도 긋고 다시 얘한테 평행한 놈을 또 여기서도 이렇게 긋고 또 이렇게도 긋게 되면 이 빨간색 사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바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한 대각선이 A라고 잡는다면 이 길이는 A. 또 다른 대각선을 B라고 잡는다면 얘는 B. 얘가 세타라면 얘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도형의 넓이는 AB 사인 세타예요. 근데 거기에 절반이 되는 거니까 파란색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A와 B는 저기는 평행사변형과는 조금 다르죠. 지금 여기서는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AB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마름모의 넓이랑 비슷한데요? 그렇죠. 대각선 곱하기 나누기 2를 했던 이유는 여기가 90도가 되면서 사인 세타 값이 사인 90이 되면서 1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AB라는 공식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대각선 곱하기 나누기 2. 기억나시죠? 이걸로도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 사각형 넓이도 짧게 필기하고 넘어가죠. 봅시다.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요. 사인 법칙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가 있어요. 아이고, 이것도 괜찮네. 봅시다.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 이 길이를 지금 스몰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각 A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에 원주가 크긴 똑같다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지름을 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A'이 되면서 여기가 지름이 될 거거든요.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게 된다면 이 값을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게 sin A는 바로 빗변 ER이죠. 그죠? 그 다음에 대변이 바로 A가 되면서 여기서 식을 약간 변형시켜 주시면 이 R은 sin A분의 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같은 원리로 똑같이 계속 하시게 되면 이 B를 계속 움직이고 C를 움직이게 되면 또는 아까처럼 삼각형 높이를 통해서 증명하시게 되면 사인 법칙이 만들어지는데 그 사인 법칙은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R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두 변과 두 각 사이 또는 두 각과 두 대변 사이 이 네 개 중에 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미지수가 있든지 간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x값을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간에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세 개 중에 어느 하나가 주어지면 어느 세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한 변과 그 대각과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중에서 두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 무조건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인 법칙이고요. 그 다음
코사인 법칙도 우리가 또 증명을 해봐야죠. 봅시다. 다음 같은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뭐 이 길이를 제가 스몰 a, 여기 스몰 b, 여기 스몰 c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a란 점에 대한 좌표는 그냥 0,0이라고 잡도록 해보고요. 그 다음에 b란 놈에 대한 좌표는 c,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뭐였죠? c의 x 좌표는? C의 X 좌표요? 네.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시면 지금 여기를 묻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a가 됐을 거고 여기의 각도를 a라는 각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a가 됐겠죠. 그치?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빗변의 길이가 지금 b라고 주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밑변은 b 코사인 a 맞습니까? b 코사인 a. a가 어차피 둔각이라서. 괜찮아. 아하, 맞아요.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있죠. 여기서도 이번에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렇게 y좌표를 구해 보시면 여기가 b니까 이거는 빗변의 길이가 a가 있고 저쪽에 있으니까 얘는 b sin b라고 얘기할 수 있죠. b sin b. 이해되세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 a제곱을 비교해 볼까요? a제곱은 뭐야? 이 점과 점 사이에 대한 거리잖아. 그치? 얘 좌표가 이거고 얘 좌표는 이거니까 어떻게 계산될까요? b 코사인 a에서 c를 뺀 것에 대한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에 b 사인 b에서 b 사인 b에서 얘 뺀 거. 그쵸? b 사인 b에 대한 제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죠. 괜찮아? 그 다음에 얘는 해볼까요? b제곱 코사인 제곱 a에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b제곱 사인 제곱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길 b 사인 b라고 얘기했다. 그죠? 여기 잠깐 보세요. b 사인 b가 아니라 b 사인 b는 a 사인 b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b 입장에서 보면 b 요 직각삼각형이었으니까 미안합니다. 요 높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b 사인 a죠. b 사인 a. 맞아요? b 사인 a. 그래서 여기 b 사인 a라고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남는 것은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b제곱 코사인 제곱 a에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에 플러스 c제곱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런 애도 붙죠? b제곱 사인 제곱 a 이렇게 붙겠습니다. 그렇다면 b제곱으로 묶어내 주시면 b제곱에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a죠. 맞아요? 이거 얼마였죠? 1 에다가 뒤에 있는 c제곱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이렇게 붙게 되죠. 그래서 얘는 a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증명 과정이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암기하신 겁니다. 사실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인데 이 값이 2r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워낙에 코사인 a를 구하는 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얘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특히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변의 길이만 알아도 각을 찾아낼 수 있는 변으로 각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잠깐 필기해 보고 사인 코사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만 설명한 다음에 마무리 지을게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삼각형의 요소라는 게 있거든요. 삼각형의 6요소, 세 변과 세 각, 이 6개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 중에서 3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3개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전체적인 삼각함수의 활용의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은 어느 정도 과거에 배웠었던 것들에 대한 복습이었다면 이번 시험 범위 내에서는 딱 이 삼각형의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세 변이 주어지거나 또는 그 세 변의 비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죠. 마찬가지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의 길이를 제가 스몰 c, 여기를 스몰 a, 여기를 스몰 b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렇다면 세 변이 주어질 때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걸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알겠지? 이렇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세 각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먼저 첫 번째, 만약에 나올 수 있는 성질이 뭐 A라면 A, B라면 B, 뭐 B를 생각해 볼까요? 코사인 B를 통해서 B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코사인 B는 뭐야?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값들을 알고 있게 되니까, 여기 있는 값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코사인 B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코사인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코사인 B가 음수라면 둔각이고, 그 다음에 양수라면 예각인 거니까 우리가 사인 B의 크기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코사인 B의 크기를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렇다면 이제 사인 B의 크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단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얘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번 표시해 볼까요? 얘 알고 있고 방금 코사인 B를 통해서 사인 B까지 구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식에서 사인 A 값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4개 중에 3개를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사인 C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사인 A와 사인 C가 특수각의 B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A와 C에 대한 각의 크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만약에 세 변의 B가 주어지는 거라면 대신 세 변의 B A 대 B 대 C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세 변의 비율만 주어져 있어. A 대 B 대 C만 주어져 있다면 얘에 대한 크기는 A가 아까 사인 A분의 A가 2R이라 그랬었잖아. 그럼 A에 대한 크기는 2R 사인 A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얘도 2R 사인 B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얘가 2R 사인 C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2R이 모두 약분되고 나면 뭐가 남게 되냐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그러니까 사인의 비율과 A와 B와 C의 비율이 모두 같아지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는 뭘 한 거냐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나머지 것들을 구하는 거에 대한 연습이었어요. 다시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두 변, 세 변이 있으니까 이번 두 변 내봅시다.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질 때예요.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져. 이렇게 해서 삼각형 만들어 봅시다. 이 길이가 스몰 a, 여기를 뭐 스몰 c, 여기를 스몰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주어질 때가 됐겠죠? b랑 a랑 c랑 이렇게 주어질 때. 여기서 두 변과 한 각이라 그랬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단계 뭐야?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ac에 코사인 b를 통해서 b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b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찬가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주어져 있는 게 AC, AC 그 다음에 B까지 다 구해줬으니까 이제 B 값도 구할 수 있었던 거잖아. B 구할 수 있고 B 구할 수 있고 C 구할 수 있고 C 구해져 있으니까 마찬가지 여기에서 사인 A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 사인 C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뜻이야. 괜찮아? 그런데 만약에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져 있기는 한데 얘네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수도 있지. 어우, 너무 커. 이렇게 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A, B, C인데 여기서 마찬가지 C, A, B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마찬가지 각이 주어져 있기는 B가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C가 주어져 있고 이렇게 B. 다시 말하면 끼인 각이 아닌 거야. 알겠지? 끼인 각이 아닌 경우에서는 이걸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도 구할 수 있겠지. 사인 B분의 B와 사인 C분의 C.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보면 얘 알고 있고 B 알고 있고 C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뭘 구할 수 있어? 사인 C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사인 C가 구해지면 당연히 180도 세 각의 합이, 삼각형의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당연히 A도 구할 수 있었겠지. 괜찮아?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만약에 A 값을 구해야 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사인 B 값이니까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AC AC 코사인 B가 있을 텐데 주어져 있는 애들을 보면 B 값 알고 있고 C 값 알고 있고 C 값 알고 있고 B 값 알고 있으니까 결국엔 뭐가 만들어져?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이 스몰 a 값도 구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 값들도 다 구할 수 있게 되죠. 이제 괜찮니? 우선 여기까지가 있을 거고 이제 마지막 세 변 주어져 있고 두 변 한각이니까 만약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용. 만약에 이번엔 두 각이 주어진다면 두 각과 한 변이 주어지는 거겠죠? 두 각과 한 변이 주어지게 된다면 마찬가지 삼각형 그려놓고 봅시다. A, B, C가 있어. A, B, C가 있고 지금 이 크기가 스몰 c, 스몰 a, 스몰 b라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어져 있어. 그런데 주어진 것은 두 각이라고 했으니까 두 각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뭐 할까? 뭐 a랑 b랑 여기 스몰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렇죠. 사인 a분의 a가 결국에는 뭐랑 똑같아지는 거야?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표시해 보면 사인 b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인 a도 알고 있고 b도 알고 있는 거니까 이쪽에서 a 값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 a랑 b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가 주어져 있는 거랑 같은 거야? 두 각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세 각이 모두 주어진 것과 같은 거죠. 그럼 결국에는 얘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사인 c도. 그치?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 4개 중에 3개를 알고 있는 거니까 스몰 c 값까지도 마저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요번 시험 범위에서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활용되는 부분이에요. 조금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총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과제는 센을 B단계까지 한번 그냥 한번 생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용 연습 안 해도. 그 B단계까지요? 응. 네, 부탁드립니다.